네. 네, 안녕하세요. 엔터프라이즈 운영 환경에서 컨테이너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아모레퍼시픽 근무 중인 정재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시코프와는 인연이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가 2021년도에 아마 코로나가 한참일 때 온라인을 통해서 아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테라폼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 오늘 다시 또 노마드 주제로 발표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일단 회사 소개나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컨테이너 운영에 대한 제 고민을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노마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이제 도입 이후에 CI/CD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까 화면을 잠시 보여줄 것 같은데 그 화면과 그리고 이후의 개선점과 향후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했고 경험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깊은 얘기는 향후에 뭐 필요하시면 저나 아니면 하시코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저희는 이제 뭐 뷰티 기업인데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뷰티 기업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약 32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설화수, 뭐 마몽드, 인스프리 같은 화장품 브랜드도 있고 미장생, 아모스 같은 이제 헤어 제품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은 해피바스, 메디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 회사 제품에 메디안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가시면 한 번씩 꼭 들릴 것 같은데 오설록 티하우스죠. 저희 이제 계열사 중에 오설록도 저희 회사 브랜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미주, 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국 등 글로벌하게 이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도죠. 2017년도부터 저희는 이제 그 디지털을 강화하기 위해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약 4년 전부터는 저희가 빅데이터나 AI, 머신러닝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를 런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일원을 일하고 있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일단 셉 인프라를 클라우드 이미 다 넘겨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 중이고요. 현재 인프라 총괄과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TA나 PM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게임사나 이제 리테일, 그다음에 플랫폼 회사에서 SE, 시스템 엔지니어와 데브옵스 업무를 같이 했었고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제가 IT 회사에 있다가 BIT 회사 가서 가장 큰 고민보다는 이제 컨테이너 같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엔터프라이즈 구조에서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현실인 거죠. 구조를 보시면 1차적으로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팀을 가진 게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동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면 협력사한테 이제 SI 같은 프로젝트를 띄워서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협력사도 이제 큰 대형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규 프로젝트는 괜찮지만 과거에 있는 같이 유지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사 내부적으로 신규 기술 도입에 의해서 많은 리소스와 돈이 투자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력사들과 같이 얘기하면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도입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 보시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 같은데 저희가 실제 실행하는 인력보다는 이제 관리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있는 컨테이너나 뭐 데브옵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뭐 서비스 여러 가지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 파트너를 통해서 하는 거지 직접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컨테이너 운영하고 뭐 쿠버네스 운영하려면 내부 인력이 뭔가
보안까지 다 인프라와 보안 책임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데브옵스 같은 경우나 뭐 요즘 데브세옵스 같은 많이 있는데 이런 인력들은 이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지원하겠지만 이제 BIT 회사, 뭐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자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과연 엔지니어였으면 이게 회사에 지원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받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무너진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국가에 대한 뭐 심사도 받고 인증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거버넌스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또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많은 뭐 검토, 테스트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신 기술과 이제 트렌드에서 빠른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걸 어떻게 좀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인프라 담당자로서 왜 컨테이너 우리는 준비를 못하지? 컨테이너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앞서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또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만 저기 다른 조직에서는 저희는 이미 뭐 EKS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뭐 데브옵스 뭐 이런 것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도전도 하고 있고 하겠지만 현재 저희 전사적으로 봤을 때 약 90% 이상 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컨테이너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인프라에서는 저희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쉽고 빠르고 그리고 운영 지속성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행히 제가 테라폼을 하고 있으면서 하시코프와 이런 게 고민을 얘기했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의 배포 자동화와 서비스 배포 자동화 그리고 서비스 통합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은 것은 이제 앞서 뒤에 설명드렸지만 노마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올 초부터죠. 올 초부터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4개의 제품을 가지고 했었어요. 제가 요청했던 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거 복잡하고 힘들고 이러면 안 된다.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렇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쓰고 있는 RC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라폼을 사용해서 진행했었고요. 과거에는 제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해서 했지만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주제 저 노마드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배포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노마드를 사용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소스 관리는 저희가 긱랩을 사용해서 긱랩 CI/CD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거를 자동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WS 서비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AWS 서비스에 있는 ECS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다 설명을 자주 해서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마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고 아마 저보다 더 잘 쓰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AWS 사용하는데 왜 EKS를 안 하고 ECS 쓰냐 고민을 했었죠. 이제 보시면 이제 EC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WS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고, EKS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보시면 ECS 같은 경우에는 배포 난이도나 운영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 거고,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포나 운영 난이도 되게 높은 상황인 거죠. 여기 아까 앞서 말한 데브옵스나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ECS 같은 경우에는 도커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앱 종속성이 되게 좀 낮은 편이고, EK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 종속성이 높은 편인 거죠. 이건 사례지만 최근에 아마 이제 EKS 같은 경우에는
버전업 주기가 되게 짧다고 알고 있거든요.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짧다 보면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했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되게 변화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안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주기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디플리케이트 되거나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 EKS 사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연속성과 이제 운영 관리 편의성과 이제 협력사들의 빠른 랜딩 위해서 도커만 만들면 되니까 이런 걸 위해서 저희는 EKS보다는 ECS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본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배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서비스는 배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인프라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 담당자, 운영자죠. 운영자가 긱랩을 통해서 테라폼 소스를 관리를 하고 이 관리된 소스에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규 서비스가 생성된다면 저희가 ECS 새로운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긱랩에서 새로운 저희가 템플릿화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테라폼을 실행하면 이 인프라 배포 통해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약 이제 기존에 뭐 템플릿을 잘 만들었다면 저희는 뭐 얘기하지만 5분? 물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패커나 이런 걸로 저희가 버전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 신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하는 거는 되게 5분 내로 되겠죠. 되게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인프라 인력에 대한 리소스 상당히 리소스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줄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배포하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자분이 이제 개발자로 바뀌겠지만 개발자가 긱랩을 통해 소스를 관리하게 되면 소스에 신규 서비스 배포를 하게 되면 저희가 CI/CD에 미리 템플릿한 자동화된 CI/CD를 통해서 소스가 업데이트되고 그러니까 머지가 되죠. 운영이 머지가 되면 현재 있는 CI/CD를 타서 한쪽에는 저희가 그 도커화된 빌드가 된 파일을 이제 AWS 있는 ECR로 저희가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업로드 이후에는 저희가 테라폼을 통해서 이제 트리거를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트리거를 노마드가 받아서 새로운 잡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잡을 생성해서 ECR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ECS 클러스터에다가 서비스 도커를 배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최고 신규 서비스를 구축한 과정이고 또한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과정이 되는 거죠.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CI/CD에 머지를 하면 받아서 컨테이너에서 도커가 빌드되고 현재 테라폼이 트리거 걸려서 노마를 통해서 잡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짧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랄까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개발사분들은 이제 도커만 만드시면 저희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이 구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좀 더 상세한 내용인데요. 이거 설명 보시면 뭐 노마드 화면입니다. 노마드 화면에서 보시면 뭐 각각의 배포 같은 경우는 자합을 통해서 서비스가 배포가 되고 여기는 ECR로 이제 배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컨테이너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실제 서비스 사용량이나 이제 CPU나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표시가 가능하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뭐 로그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노마드 통해서 실제로 쉘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과거같이 뭐 명령 터서 따로 들어가지는 아니고 이 노마드 화면에서 실제 쉘을 통해서 접속해서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 그림이 없겠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뭐 모니터링 관련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제 일단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뭐 좋은 점과 베네핏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프라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전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테라폼 템플릿을 생성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발표했을 때가 저희가 준비했던 패커를 통해서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AMI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하나하나 배포를 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을 위한 AI 이미지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 하나를 관리했을 때 이제 이건 과거의 경험과 좀 비춰지는데 이미지 하나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오토 스케일링이나 서비스를 배포할 때 지금 이제 엔시볼 같은 이제 서비스로 이제 컨피그를 수정하게 되면 배포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배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예 그러면 서비스 전, 그러니까 소스가 배포되기 전까지 어플리케이션과 다 설치된 이미지를 관리하자 해서 패커를 통해서 이미지 관리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별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관련된 것도 같이 적용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빠른 배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테라폼을 통해서 템플릿을 하게 되면 아마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는 5분 내로 배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 배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노마드의 장점, 노마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을 통해서 배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치나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뭐 배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노마드 장점보다는 컨테이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컨테이너 운영하면서 빠르게 배포하고 저희가 저희 회사와 뭐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면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까다 보니까 실제 블루그린 배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블루그린 IP가 바뀌고 하면 저희가 접근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접근하면 새로 등록해야 되고 이런 게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를 못하고 인롤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서버를 배포하게 되면 서비스의 배포 시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물론 좀 매트릭을 조정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느린 상황인데 저희가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아마 뭐 과감하게 말하면 10분의 1 정도까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AWS 서비스 많이 이용해 보시겠지만 오토 스케일링이 시작된다는 거는 장애의 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약간 게임사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트래픽이 급격하게 들어오면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아마 사전에 트래픽 경험이나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사전에 뭐 서버를 늘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저 컨테이너를 구축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빠르게 1분 내로 하면 장애 시간을 맞는데도 한 뭐 1분 내로 하다 보면 굳이 미리 준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통합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말 같아요. 그냥 관리, 거버넌스 뭐 되게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컨테이너가 제가 쓰고 있는 서비스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잘 쓰고 있냐, 얼마큼 쓰고 있냐, 우리의 문제가 없냐 이거 했을 때 관리 솔루션이나 모니터링 솔루션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엔지니어들은 들어가서 다섯 명령어 쳐가서 한 번 더 히스토리 남기고 로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마드 사용해서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리소스 운영 현황이나 뭐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연 사항량 같은 이제 헬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앞에 길게 말했지만 저희가 향후에도 아직까지 시작 단계예요. 저희가 노마드 통계 시작 단계라서 이건 제가 뭐 생각나는 많이 적었는데 뭐 알다시피 이제 인프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뭐 서비스 확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10%, 20%뭐 컨테이너 쓰고 있다지만 이게 50% 이상까지 되게끔 많이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뭐 콘솔 같은 게 나왔지만 서비스 메시지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관리자가 운영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서비스 메시지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테라폼 통해서 이제 표준화 작업이 단순하게 한 개의 서비스가 아니고 전체 서비스에 확장을 해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AWS에 있다가 애저로 배포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이건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올라가야 되면 보안이나 거버넌스가 되게 이제 좀 더 서비스가 커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면 꼭 겪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앙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리스크나 장애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심사나 국가적인 심사나 ISMS 같은 심사나 이런 데 대응하기에는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솔루션도 많이 없고 지금 모니터링 툴도 아마 없을 거라 많이 없다 생각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매트릭을 분석만 하지 한국사 이게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이런 로깅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볼트나 사용해서 뭐 DB나 어플리케이션 키 관리 또 저희가 AWS 같이 이제 하나를 사용하면 뭐 시크릿 매니저나 KMS 같은 이제 키 관리 솔루션을 써서 하겠지만 볼트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아마 많이 요구가 되면 멀티 클라우드 하는 게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같은 이런 서드 파트 솔루션을 사용해서 키를 더 보안 강화할 수 있는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저희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